울산시대 남희석입니다. 우리 울산시대에 얼마 전 출연했던 울산시 홍보대사 코미디언 이용식 씨. 울산에서 아주 따뜻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 흰남노 당시에 그 포항에서 주차장에 갔다가 목숨을 잃은 학생 기억하시죠? 그 학생을 기리고 또 모금을 하고자 우리 이용식 씨께서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이야기쇼를 합니다. 날짜는요. 10월 23일 일요일 3시입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성금 모금도 하고 또 그 안타까운 이야기 저희가 잊지 않고 또 기억해야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은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랭킹 뉴스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무인 편의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 인상되면서 10,000원 문턱에 이를 전망인데요. 매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울산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없는 무인 편의점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편의점의 변신, 울산도 예외는 아닌가 봅니다. 다음 소식은 오연패입니다. 지난 19일 제4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울산에서 6일간의 열전을 시작했는데요. 볼링 남자부 전맹부의 김영철 선수가 울산의 첫 금메달 소식을 알렸습니다. 김영철 선수는 이번 금메달로 대회 5연패라는 놀라운 기록도 함께 세웠는데요. 김영철 선수 너무 축하드리고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 울산시대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3만 명입니다. 울주군의 영남 알프스 구봉 완등 인증 사업이 올해도 높은 인기를 자랑했죠. 울주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영남 알프스 완등 인증 사업은 지난 17일까지 모두 78,366명이 도전해서 이 가운데 올해 목표인 3만 명이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영남 알프스 완등 사업은 등산객들에게는 이 영남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광을 또 지역에는 관광 산업에 활기를 선물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는 가짜입니다. 이 수년 전 울산의 한 작은 어촌 마을을 들썩이게 한 일이 있었죠. 바로 원전 보상금을 노린 사람들이 해녀로 둔갑한 사건이었는데요. 법원의 판결로 모두 마무리된 듯 보였던 가짜 해녀 사건이 최근 또 한 번 소송전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 남미경 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보시죠. 이번 주 가장 화제가 된 키워드는 정상 등극입니다. 울산 현대축구단이 올 시즌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놓고 강원에 2대1로 승리하며 프로축구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울산 현대는 17년 만에 통산 3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전북에 밀려 3년 연속 2위에 머물렀던 울산 현대의 우승 소식, 울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참 기분이 좋네요.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랭킹 뉴스 자세한 이야기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짜 해녀 사건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가짜 해녀 사건이 처음 알려진 건 2007년이고요. 원전 건설을 앞두고 피해 보상금을 주겠다라는 발표가 있은 이후에 어촌들마다 가짜 해녀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아하, 가짜 해녀가 늘었다. 이게 지역 사회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도 같은 이유로 가짜 해녀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그때 당시에 해경이 넉 달 만에 이제 사건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 한 어촌 마을에 136명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해녀로 등록을 했습니다. 해녀니까 등록을 했겠죠. 근데 해녀가 사실은 아닌데도 등록을 한 경우고요. 그리고 해녀로 일을 한 거는 맞지만 사실은 업 실적을 허위로 꾸며서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해경에 적발된 주민이 한 어촌 마을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당시에 큰 사건이었고요. 한 사람당 적게는 한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피해 보상금을 불법적으로 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법원이 어촌 계장하고요, 주민 등 130여 명을 사기 혐의로 그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와, 이거는 너무 큰 일이네요. 그러니까 원전 근처에서 보상금을 노리고 해녀가 아닌데도 그렇게 신고를 했다. 또 양까지도 허위로 했다.
자, 이게 아무튼 해녀로 신고한 사람들이 실제로 물질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해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물에 발 한 번도 담그지 않은 사람이 가짜 해녀 행세를 하더라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시고요. 오. 또 여기서 수십 년을 물질을 사실 했는데 네. 얼굴 모르는 사람이 해녀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 사실 좀 억울한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해경이 그때 당시 입수한 그 해녀 명단을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요. 네. 이 가짜 해녀로 속인 이분들의 큰 행동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니 어떻길래? 네, 그러니까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인, 뭐 처제,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까지 총 동원해서 해녀로 등록을 한 일도 있었고요. 아니 대기업에 다니면서 와서 물질을 가끔 하진 않았고. 네,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에 해녀가 살고 있다라고 해서 그 보상금을 타내는 일도 있었고요. 세상에 폐가까지. 네, 그리고 이제 외지인인데 주소만 여기 옮겨놓고 해녀로 등록을 한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뭐 PC방 사장님이나 아니면 네. 뭐 택시 기사분 이런 분들 또 이제 거동이 아예 안 되시는 분들까지도 해녀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정당하게. 그렇죠. 네. 그런 조건들이 있겠네요. 네, 근데 해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네. 일단 해녀로 등록이 되어야 하겠죠. 네. 근데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녀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 이제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해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악용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업을 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60일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 가짜 해녀분들은 조업을 한 실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어촌계장하고 전 한수원 직원이 서로 공모를 해서 네. 가짜 조업 일지를 꾸며서 이렇게 보상금을 타는 거였습니다. 사실 알아보는 건 아주 간단해요. 수영장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하면 네, 물질 한번 해봐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예. 근데 이게 참 억울합니다. 왜냐면 이 진짜 보상을 받아야 될 분들, 정당하게 이런 분들은 이 몇몇 분들 때문에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작은 어촌 마을에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진짜 해녀분들이신 거죠. 그렇죠. 이분들이 한 50명에서 한 60명 정도 된다고 서로 합니다. 서로 알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뿔소라를 채취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사실 이분들까지도 법원에서 네. 그 불법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네, 왜냐하면 당시에 어촌계장이 가짜 해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업 실적 허위를 만들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진짜 해녀분들의 실적까지도 사실상 인위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약간 부풀리거나 뭘 하거나 해서 네, 아무튼. 네, 네. 그래서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진짜 해녀인지 가짜 해녀인지를 알 수는 사실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적법하게 보상금을 다 냈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미필적 고의를 있다고 판단을 사실 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해녀분들이 사실상 가짜 해녀로 오해받는 일이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해녀가 아닌데도 정말 이게 보상금을 갖다 무슨 꽃감 빼먹듯이 받았던 사람들 네네. 다시 어떻게 내놓게 되나요? 상당 부분은 지금 환수가 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건 정확히 해야죠. 사실은 상당 부분이 아니라. 예. 자, 어쨌든 어촌계장님하고는 연락을 해보셨습니까? 네, 해봤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일단 전 어촌 계장님께서는 취재를 거부하셨고요. 네. 이분은 사건 관련자이시고 지금 어촌 계장님은 가장 안타까워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수원이 신고리 5, 6호기를 이제 건설 때문에 네. 다시 이제 피해 보상금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이 예전에 사건 관련자들 보상을 받으려면 어촌계에 소속된 주민이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가짜 해녀 사건에서 사실은 제명이 돼 버렸거든요, 어촌계에서. 그래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예, 다시 그래서 소송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어촌계장님뿐만 아니라 전 마을이 지금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것도 뭐 누가 또 뭐 이랬냐 저랬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있은 일이었으니 네, 중간에 네. 한번 밝혀지긴 했습니다만은 자, 지금 서로가 좀 상처가 많이 남았겠네요. 사실 그 어촌마을 하면요, 네. 이제 다들 잘 아시잖아요.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아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이 일로 인해서 주민 간의 관계도 많이 멀어진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마을 분위기도 이제 이분들의 말씀을 네. 따르면 정말 쑥대밭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소송존이 휘말리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아무튼 누군가는 꼭 받아야 될 보상금을 노리고 그리고 또 그거 다 세금이잖아요. 네, 그렇죠. 정확히 갈 분들한테 가야죠. 일부 가짜 해녀 이 문제 때문에 보상을 못 받거나 피해를 더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